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 4D에서 이런 메탈 질감을 만드는 거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메탈 질감도 보시면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위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메탈 질감과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있는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약간 좀 뽀샤시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이 메터리얼은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일단 메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메탈이나 어떤 글래스, 유리나 이런 것들은요. 그 주변 환경을 잘 만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뭔가가 구성되지 않으면은 원하는 메터리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주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탈이나 어떤 뭐 글래스나 유리나 이런 걸 만드실 때는 항상 환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메탈 질감 한번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한 오브젝트는 그냥 이런 걸로 하나 만들게요. 라운드를 좀만 주겠습니다. 예. 자, 얘를 뭐 디플리케이트 하나 뜰게요. 그래서 뭐 아래쪽으로 해서 두 개를 바닥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바닥에 맞게끔. 자, 얘만 갖고는 이제 메터리얼을 먼저 여기서 만드신다 그러면 아마 보시기 힘들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환경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환경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빛,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런먼트라 그래가지고 주변. 예, 이게 이제 야외에 있냐, 뭐 실내에 있냐, 실내도 뭐 어디에 있냐, 어쨌든 주변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씬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바닥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한한 바닥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최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빛을 하나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걸로. 자, 라이트는 이제 적당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스페큘러에서 그 부드러운 걸 원한다면 라이트를 멀리 띄시면 되고요. 라이트를 크게 해주고 멀리 띄시면 되고, 강한 걸,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거를 원한다 그러면 가까이 붙이시면 됩니다. 저는 좀 부드러운 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 멀리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당연히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겠죠.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설정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네, 라이트는 Z축으로만 나가게 할게요. 굳이 뭐 위쪽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리플렉션에 비치게 할 겁니다. 이 라이트가 실제 리플렉션에 비춰서 이렇게 하얀 스페큘러 같은 거를 만들어내게끔, 이런 스페큘러 같은 거, 이거를 별도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라이트를 실제로 리플렉션에 보이게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이트도 리플렉션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체크했습니다. 리플렉션. 자, 그 다음에 섀도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섀도우도 뭐 에어리어 섀도우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가 너무 짙을 것 같으니까 좀만 낮추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자도 만들어질 거고요. 당연히. 예, 여기 섀도우도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이 환경입니다. 환경, 주변. 그래서 주변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스카이 같은 거를 많이 쓰겠죠. 지금은 이제 스카이에 어떤 이미지도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푸르스름한 회색 계열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메터리얼을 하나 만들면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메터리얼은 실제 메탈을 만들겠습니다. 메탈을. 자, 컬러 쪽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절해서 어두운 걸 원하는지 밝은 걸 원하는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리플렉션 쪽이겠죠. 자, 리플렉션 쪽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스페큘러, 이게 레거시라고 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스페큘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쓰셔도 되고 필요 없다면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추가된
예, 이쪽에도 스페큘러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페큘러를 쓸 건지 말 건지.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리플렉션만 쓸 겁니다. 이거를 같이 써도 되는데요. 스페큘러랑 리플렉션을 같이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쓰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는 스페큘러를 아예 빼고 리플렉션만, 예, 오직. 그래서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 100으로 하고 일단은 줘놓고 시작을 할게요. 예,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렌더링 걸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주변에 있는 거를 비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빛나는 게 위쪽에 있는 라이트를 비치게 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 라이트에서 얘를 끈다면, 리플렉션, 그러면은 라이트는 여기에 비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얀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면을 하나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선택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에도 하나 비치기 위해서 라이트를 또 하나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리플렉션만 쓰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런데 계단 현상 발생되는 거, 요게 이제 안티알리아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안티알리아싱을 여기서 켜주면 되는데요. 예, 저는 일부러 그냥 피지컬을 쓰면서 안티알리아싱을 오토로 하겠습니다. 피지컬을 쓰고, 그러면 안티알리아싱이 오토가 돼요. 안티알리아싱 설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가장 부드러운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퀄리티는 오토매틱으로, 예, 한 20, 지금은 이제 프리뷰니까 이러면 이제 그 노이즈가 좀 생기는데요. 그래도 렌더링은 빠르니까 이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쪽 주변에, 이쪽 주변 쪽에 뭔가 그림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예, 여러분들 컨텐츠 브라우저 여시면은 검색 쪽에 들어가셔서요. 검색 이쪽에 HDRI라고 쓰시고 서치를 하시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 이 중에 HDRI 이미지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주의하시는 게 어떤 그림을 쓰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터리얼 쪽에 질감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아, 내가 어떤 질감을 얻을 때는 한 요 정도 그림이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경험에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매터리얼을 하나 더 만들고요. 얘는 스카이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컬러나 뭐 이런 거 다 뺄게요. 그냥 루미넌스에다 넣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요런 그림, 아무래도 흑백, 메탈이니까 좀 흑백이 좋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가져다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스카이에다 줄게요. 자, 그래서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아, 이걸로 이제 걸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전에 걸었던 것도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벌써 스카이 하나만 줬는데, 스카이에 그림 하나만 줬는데 벌써 이쪽에 보시면은 질감이, 메탈 질감이 나버리죠. 벌써부터.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이쪽에. 지금은 위쪽에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스페큘러가 생겼지만 이쪽 면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씬 구성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하나 더 복제를 할게요. 물론 이걸 라이트로 해도 되고 어떤 면으로 해도 됩니다. 기본 플레이나 이런 걸로 면으로. 근데 저는 이제 라이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를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예, 이쪽 면, 이쪽에서 비추는 걸로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얘는 좀 폭이 좁게. 자, 그 다음에 얘도 라이트 역할을 하는 놈이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도 라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에 이 라이트까지 더해지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디퓨전에는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스페큘러 쪽에만 영향을 주도록. 그래서 밝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픽처뷰에서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네, 이쪽 면에도 스페큘러가 생기죠. 이쪽 면에도요. 네, 아까는 스페큘러가 없었고요. 여기에는, 이쪽에는 스페큘러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다시 닫겠습니다. 네,
거리가 너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조금만 폭을 좀만 넓히고, 자, 어쨌든 이쪽에도 이제 스페큘러가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디테일 쪽을 이제 좀 잡아 나가셔야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줬던 메터리얼 쪽이죠. 자, 그냥 주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거 있죠. 그 빛의 반사각, 그거에 따라서 반사각이 카메라하고 90도 방향에 있는 거는 좀 비추지 않고, 사각으로 갈수록 좀 많이 리플렉션이 일어나게 하는 게 프레즈널이죠. 그래서 레이어 컬러 쪽에다가 프레즈널을 하나 줄게요. 그래서 가급적 카메라 정면 쪽에는 좀 리플렉션이 덜 일어나게끔. 예, 그래서 얘도 또 이제 렌더링 걸어보면 아까랑은 좀 더 다른 느낌이 들겠죠. 예, 그래서 아까보다 리플렉션이 훨씬 더, 앞쪽엔 리플렉션이 이제 안 일어나죠. 이 사각으로 갈수록. 예, 리플렉션이 많이 일어나게끔. 자, 닫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얘 리플렉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저는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 스트렝스 값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스페큘러. 자, 스페큘러는 아무래도 빛이 가장 강하게 맺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GGX보다, 베커맨보다는 GGX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애드 모드를 쓸 거고요. 자, 얘는 잠깐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리플렉션을 안 쓸 겁니다. 지금 제가 얘를 왜 만들었냐, 스페큘러 만들기 위한 거라 그랬죠. 스페큘러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니스를 이제 좀 써야죠. 그래서 스페큘러가 생기도록 스페큘러의 강도 이런 거 조절하시고, 자, 지금은 이제 이걸 껐습니다. 리플렉션은 스페큘러만 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렇게 스페큘러가 맺히도록. 자, 이걸 보시면서 이제 스페큘러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지. 자, 요런 거 할 때는 이제 요런 걸 쓰시면 좋겠죠. 예, 인터랙티브로 좀 사용을 하셔서, 예, 적당히 이 정도만 해놓고, 퀄리티는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페큘러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조절을 하셔서, 네, 어느 정도의 스페큘러 강도와 폭을 가질 건지, 네, 너무 또 강하면 그러니까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한 요 정도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와 얘를 합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리플렉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 손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바닥 쪽에 제가 아무런 매터리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이 부분에 리플렉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에 좀 표현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바닥 쪽도. 자, 그래서 플로어 쪽. 바닥은 뭐 가급적 흰색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닥 쪽은 스페큘러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바닥 쪽에 스페큘러는 안 쓸 거고요. 그냥 베커맨 정도만 해서 리플렉션 너무 강하지, 스페큘러는 빼겠습니다. 리플렉션이 너무 강하지 않게, 그 다음에 약간의 블러니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닥에다 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서 보시면 이제 바닥 쪽도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도 환경을 반사를 하고 그 반사된 환경이 다시 실린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탈 질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 이제 디테일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떤 라이트를, 이쪽이 지금 이제 너무 또 어둡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좀 더 쉽게,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다 그러면요. 물론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데, 이 라이트를 하나, 앰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쓰시는 것도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쓰시지 마시고요. 예, 앰비언트 써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걸게요. 렌더링을. 예, 라이트 조금만 더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일부러 약간의 푸른 빛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터리얼에서 그 메탈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 지금 만든 거는 제가 앞서 본 것 중에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너무 이걸 표현하기 위한 거라면 사실 조금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너무 강하네요. 네, 이쪽 두 번째 있는 얘의 스페큘러를 조금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예, 그래서 조금 더 소프트하게 들어가도록, 예, 좀 더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아까 제가 컬러 쪽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지금 이 컬러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얘를 완전히 낮췄을 경우는 아주 어두운 메탈이 나타납니다. 아주 어두운 메탈 질감이. 물론 이 어둡다는 거는 이제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환경. 그죠? 환경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예, 텍스처를 완전히 브라이트니스 값을 낮춰버리면요. 네, 지금이야 환경이 아까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었죠?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었죠. 네,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환경을 리플렉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는가? 얘를 엑스포저를 높이는 거,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밝아지면은 메탈 질감도 밝아지고요. 굉장히 많이 빛나게 되죠. 얘가 낮아지면, 예, 얘가 어두워지거나 블랙백을 좀 뺄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두워지겠죠. 주변이 어두운 빛, 예, 주변이 깜깜하기 때문에,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예,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메탈이나 유리나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을 꼭 이거 아니래도 다른 그림 한번 적용해 보시고 사용하는 거를 계속 한번 익혀 보세요. 예, 위쪽에 있는 라이트가 조금 좀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위쪽에 있는 라이트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조금씩 가깝게 떨어뜨리다 보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서, 예,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메탈 질감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뿐이지 이걸 메탈 질감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 정도의 그 씬 구성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